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어과 양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이름이 양성훈이긴 한데요. 제가 좀 누구 캐릭터를 좀 닮긴 했어요. 예. 좀 닮았나요? 예. 좀 닮았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흔히 친구들도 학생들도 그다음에 동료 강사들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티거쌤, 티거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티거쌤이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27살 때부터 강의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17년 동안 내년에 18년 차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메이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현재 두각에서 이제 성남외고 이제 수업을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외고랑 김포외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 광교는 뭐 유신고, 창녕고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굳건하게 일탈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성남외고는 이제 제가 조금 중간에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예섬 학원이랑 있었는데 그 학원이 이제 재정상 이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넘어서 여기서 수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 이제 겨울방학 특강 현장인데요. 이거 보여주면 뭐 이제 뭐 제가 잘하니까 뭐 애들 많겠지. 근데 애들 많으면 사실 와 이런 반응보다는 걱정이 되시죠. 왜냐하면 저렇게 애들 많은데 한 명 한 명씩 관리가 잘 되는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 혼자 강의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팀을 끌고 와요. 뭐 저희 조교쌤들 그다음에 보조쌤들 끌고 와서 제가 이제 학생 7명당 제가 뭐 아무리 애들이 많아도 전 조교쌤을 계속 이제 투입시키거든요. 그래서 학생 7명당 이제 아이를 이제 특별하게 꼼꼼하게 잘 관리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티거쌤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제 인물 정보 안에 여기 블로그 보이시죠? 이 블로그가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근처에 있는 그다음 제가 맡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 그다음 시험지도 실제로 제가 올려가지고 분석까지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맡고 있는 학교의 분석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블로그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제가 여기서 뭐 저 강의 잘해요, 제 컨텐츠 좋아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막상 집에 가서 자녀분께 얘기하면 이게 잘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제 거 블로그 오신 다음에 영상 하나 딱 보여주세요. 수업하는 영상 딱 보여주면 좀 어떤 것 같아. 그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느낌이 와요. 그 나랑 좀 잘 맞는 수업이다 아니다 이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는데 한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블로그거든요. 여기 출제 분석이랑 여기 현장 스케치 보시면 영상이랑 시험지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맡았던 학교들 보시면요. 웬만큼 애들 좀 잘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강사들이 와가지고 뭐 후기 보여주면 대부분 그냥 원래 잘하는 애를 가지고 그냥 100점 맞았다, 뭐 1등 맞았다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그렇게 자랑 많이 하거든요. 후기는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잘하던 친구도 있었지만 전 개인적으로 좀 중간 정도 혹은 중하위권 학생을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걸 그게 더 큰 자랑이라 생각하거든요. 비록 1등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30 몇 점 올라서 뭐 88점 맞았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1등급 맞았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2학기 때 다시 뵙고 싶다. 그러니까 내신만한 친구예요. 방학 동안에 또 따로 공부하다가 요번에 또 컴백해서 제 수업을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 보여준 이유는 제가 이제 아이들과 조금 이제 약간 친화력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끼리 막 이렇게 뭐 영화도 보러 가 이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예. 예. 요 시험지인데요. 요 시험지는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성남외고 시험지 관련된 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가장 최근이에요. 성남외고가 요번에 80점 초반 1등급이고 2학년은 저번 1학기 때는 심지어 73점대, 70점대인데도 1등급이었어요. 문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잘한 건 아니지만 뭐 73점이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73등에서 26등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이제 성과고요. 좀 살벌하죠. 커트라인이. 근데 뭐 제가 성남외고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워낙 치열하고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내신이 어려운 이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수업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릴 때는 중학교 때 영어 참 잘했는데, 이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요 생각이 언제 무너집니까? 중간고사 딱 치르자마자. 모의고사까지는 또 아니에요. 모의고사 웬만큼 또 점수가 나오는데, 중간고사 치르고 나면,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영어 점수 왜 안 나올까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단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중학교 때는 사실 분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 양이 적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암기를 잘하면, 통암기를 하면 어느 정도 점수를 주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일단 양이 방대하죠.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애들이 이게 통암기를 할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문제 유형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수능 문제 유형도 있지만 수능 문제 유형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 수준이 어떻게 나가는지. 다음 주 이제 밑줄 친 어떤 문장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의 개수는 이게 개수 문제지만 이게 오지선당이지만 이게 오지선당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수능답지 않은 모의고사답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74.5 근데 전교 25등이 한 거예요. 이렇게 맞았어도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렵구나. 그리고 옛날에는 문법 중심의 문제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문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어휘력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어느 강사들인지 다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왜 어휘가 중요하냐? 어휘 문제 별로 안 나오는데 어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 지문을 처음 봐요. 분명히 학교에서 가르쳐준 지문인데 그 지문과 같은 소재로 다른 지문을 문제를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연계, 그 다음에 동의어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즈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은 기본적인 어휘를 갖춰야만 이렇게 처음 보는 문장들에 대해서 좀 매끈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좀 보기 쉽게 제가 이제 딱 짤막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문장 자체가 길다. 아이들이 이 긴 글을 읽기 위해서 이게 짧지가 않거든요. 이게 거의 제가 이렇게 한 문제만 보여줘서 그렇지 시험지 A3 용지 한 절반 정도 지문 길이에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긴 글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그 두 번째는 이제 간접 연계, 처음 보는 지문. 분명히 학교에서 자연 환경 오염 배웠는데 그 환경 오염과 같은 소재로 다른 지문을 가져와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실력. 영작이 애들이 대부분 어려운 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제 영작하죠.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쓰는 건 괜찮은데 이제 주어진 조건을 이제 깐깐하게 두다 보니까 이런 단어도 이용하고 몇 개 단어를 이용해서 영작하시오. 이런 식으로 글 쓰는 데 대해서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글도 잘 읽고 영작도 잘하고 어휘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방학 동안에 1학년은 대부분 신텍스 수업을 많이 합니다. 신텍스 수업이 뭐냐면 구문 해석 수업이에요.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 문장을 다시 한번 그대로 잘 쓸 수 있게 하고 그럼 잘 쓰기 위해서 잘 읽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휘력과 기본적인 문장 구성 선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문법 실력과 어휘력을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훈련시킨 다음에 최소한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모든 학교들 공통점이에요. 이건 제가 맡고 있는 외고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이렇게 냅니다. 분명히 밑줄 친 부분을, 이게 색깔 좀 보이시죠? 밑줄 친 부분을 분명히 외웠는데 학교에서는 이 빈칸의 내용을요 똑같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을 바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분명히 너는 못생겼어 이렇게 문장 외웠는데 뭐 아론다음에 죄라면 너는 무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꽈가지고 같은 얘기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읽을 수 있고 그걸 이해했는지 가장 중요한 게 패러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있어서는 잘 읽고 어휘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같은 얘기라서 제가 넘어갈게요. 이게 다 동그라미 친 단어들이 이런 식으로 싹 다 바뀐 거예요. 같은 단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처럼 이렇게 막 달달달달 암기하면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포인트가 이거예요. 열심히 암기해도 학교에서는 그렇게 단어를 똑같이 내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위에 단어가 밑에 단어랑 같은 건지 알면, 동의어인지 알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법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어휘가 중요하다. 이것만 잘 집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뭐 영작 아까 말씀드렸죠. 문장 아무리 이렇게 외워도 cell phones 블라블라 마침표 찍고 they also 블라블라 이렇게 두 문장을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어요. 학교에서는 뭘 하네요? not only로 시작할 것 그리고 한 문장으로 영작할 것. 아니 방금 전에 이렇게 외웠던 이 두 개 문장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줘가지고 영작하랍니다. 그럼 이건 뭘 갖추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문법 실력이 돼야겠죠. 아까 전에 문장이 뭘로 시작했죠? 어머니 10초 전에 보셨는데 그걸 그새 까먹으면 휴대폰, 셀폰즈로 시작했죠. 휴대폰을 시작했는데 분명히 두 개 문장인데 이걸 어떻게 한 문장 영작하지? 이거는 not only란 도치 구문이라는 문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법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법 가지고 제대로 더 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법은 그냥 밑줄 친 부분을 객관식으로 맞추는 그런 단순 문법 마시고요. 그냥 어떤 문장을 막 던져줘도 뭐가 틀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조동사를 끊을 수 있는지 이런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텍스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법상 올바른 거 총 몇 개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오지선당이에요, 어머니. 1번부터 5번 중에 고르긴 하는데 아니 밑줄도 안 그어져 있죠. 그냥 통째로 던져줬잖아요. 통째로 던져주고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내신에서는 또 이렇게도 나오지도 않아요. 한 번 더 나아가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시오까지요. 근데 이게 밑줄 친 게 아니죠. 이거 문장 통째로 다 친 거예요, 어머니. 근데 이거를 찾아 일일이 다 고치라는 그런 이제 내신 서술형 문제까지도 등장했습니다. 자, 다 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능은 좀 쉽지 않은지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이제 설명회 때 쓰는 이제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1, 2학년 때도 통해요.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 중요하냐면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가 90점 넘다 해가지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90점이 진짜 90점이냐 가짜 90점이냐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고3 6월달 모의고사에 다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요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문해력 때문에 글을 읽었는데도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되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인이 수능 문제 풀면 100점 맞아요, 어머니? 아니죠. 왜 100점 못 맞아요? 영어를 잘하는데 그렇게. 그냥 국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영어지 국어 실력에 돼야만 영어 시험을 잘 본다는 얘기예요. 요거 제가 한번 해석을 한번 시키면 안 되니까 저 이렇게 한글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까 전에 그 문장을요. 뒤에 해석지 그냥 그대로 제가 카피해 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만.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침팬치도 나오고. 예. 편안하게 읽어보시는데 안 편하죠? 불편하죠? 근데 아이들은요, 어머니 이제 자녀분의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영어로 읽어야 돼요, 이거를요. 영어로 읽어서 기껏 다 해석을 해놨더니 더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나냐면 고1, 2 때도 국어가 약한 애들은 벌써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아 나는 안정적인 90점 1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고3 때 갑자기 글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가짜 90점이었구나라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영어 강사지만 저는 국어 공부를 더 빨리 하라고 전 조언을 합니다. 사실요. 그래서 국어 잘하는 애들이 이런 건 괜찮아요. 국어가 점수가 높은데 영어 점수가 좀 낮다. 괜찮아요. 그 영어 점수 금방 오를 거예요. 근데 국어 점수 낮은데 영어가 높게 나온다. 1학년 때. 좀 위험 신호입니다. 영어가 점점 내려갈 거예요. 국어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언어 자체가 원래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원래 언어 실력이라는 건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영어 실력이. 이과랑 이 수학이랑 다르죠. 그래서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을 버텨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대부분 못 버텨가지고 계속 수평을 이어가서 실력이 안 늘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언어 공부는 좀 꾸준하게 좀 빠르게 더 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건 넘어갈게요. 요것도 다 그냥 문해력 얘기예요. 이건 수능 문제입니다. 실제로 수능 옛날 문제인데도 예전 거 문제인데도 이렇게 못 풀어요. 아이들이 문장이 들어갈 부분을 1번부터 5번까지 올바른 것을 찾아 고르시오. 예, 이 문장이 들어가는 곳을 찾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선물 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역시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한글이 어머니 한글. 영어 아니에요. 한글입니다. 먼저 용기 있게 한번 계속 읽고 올라가죠, 어머니. 또 읽고 또 올라가고 또 읽고 또 올라가고 이게 안 쌓이죠,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 전 메가스터디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제일 몸 담고 있었고 현재 여기 강남대성 두각에도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제 메가스터디에 모의고사 만들어서 문제 판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 모의고사를 푸는 그런 리딩 스킬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역으로 문제를 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이런 문제는요 이렇게 시그널을 줘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역접 느낌이 들죠. 반대로 꺾이는 느낌 들죠. 그러면 해석은 잘 못하더라도 제가 한번 방향만 잡아드릴게요.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그 자체로 잘못된 게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얘기하니까 나쁜 거 아니죠. 그렇죠? 좋은 얘기. 두 번째, 행복을 줄 수 있대요. 행복 준다는 얘기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얘기. 그 다음에 걱정해서 해방도 시켜준대요. 나쁜 얘기 아니죠? 좋은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감도 줄 수 있다. 역시 나쁜 얘기 아닙니다. 근데 혼자 마지막에 뭐라 얘기해요? 풍요로움을 주는 것은 반드시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처음으로 하고 있죠. 말 그대로 정답 5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걸 리딩 스킬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리딩 스킬에 대해서 되게 혹해요. 왜냐하면 이 스킬을 이용해서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리딩 스킬은요 보조 역할이지 절대 메인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가끔씩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요령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애들이 있는데 최악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문장을 다 읽어서 이해를 하고 문제 푸는 게 가장 베스트지 이렇게 요령으로 문제 푸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보통 이런 문제는 이런 리딩 스킬은요. 가급적 이제 고3 거의 끝자락인 이제 3, 4등급 학생들한테 그때 어쩔 수 없이 알려주는 스킬이지만 가급적이면 제대로 해석해서 문장을 읽고 풀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문장을 잘 읽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 개인 이제 조교쌤들 그다음에 제 보조쌤들 제 이제 파트너쌤들 이제 제 개인 연구소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각 학교마다 모든 제 조교쌤들을 다 꾸리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스카이 출신 그다음에 영어 전공자 이렇게 모시고 그 자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재를 제작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주일 동안에 총 제가 만나는 조교쌤마다 대략 27명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이제 외고라든지 제가 맡고 있는 학교들 교재 만드는 교재 연구팀 애들은 각각 이제 학교당 한 8명 정도 교재를 만들고 있고 그 학교에 맞게끔 제가 이렇게 철저하게 컨텐츠를 제작해서 아이들을 이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예전에 예섬학원에서 만들었던 교재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교재를 만들어서 컨텐츠 짱짱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게 제가 어머니께 매번 드릴 거예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뭐 이제 우리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학원 올 때마다 이거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학원 올 때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매주 제가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이 친구가 뭐 문법이 취약하네 이런 뻔한 멘트 말고요. 이 친구는 문법 문제 뭐에 몇 쪽에 뭐 틀렸다. 단어는 몇 번에 뭐 틀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매번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1학년 때 맡겼던 부모님들이 저한테 고3까지 계속 맡기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1대1 과외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준다. 그 많은 아이들 어떻게 다 썼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희 팀들이 밤새 보통 피드백 보통 제가 2, 3시쯤에 보낼 거예요. 그때 알람 꺼두세요, 어머니. 예, 새벽 2, 3시쯤에 제가 피드백 줘가지고 그날 어떻게든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제가 꼼꼼하게 다 챙겨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빡세게 시켜달라고 답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궁금하실 때만 저한테 그냥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톡방 운영하는 건 뭐 다 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였던 후기들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좀 믿고 좀 저를 많이 따라주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제가 오래 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한번 맡겨주시면 그도 적어도 뭐 강의를 못하네, 컨텐츠 못하네, 관리 못하네 이런 얘기는 안 들을 자신 있으니까 한번 맡겨주시고요. 요건 좀 너무 잘하니까 넘어갈게요, 어머니. 예, 너무 자랑 많이 해도 안 좋더라고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 사실 대형 강의 되게 걱정하는 건 관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강사가 된다는 거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1학년, 2학년 제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이 대부분 신텍스, 그 다음에 어휘 관리를 철저하게 할 거예요. 어휘는요, 제가 누적으로 암기시켜요. 그러니까 아이들 대부분이 지난주 단어 이미 시험 이미 치는 거 또 봅니까? 안 보잖아요. 저는 일부러 이미 지나간 범위를요 또 꺼집어내서 또 시험시키고 또 시험시켜요. 그래야만 아이들은 이미 봤던 단어들도 안 까먹게 유지되면서 새로운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단어를 좀 누적형으로 철저하게 관리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 하나하나에서 절대 뭐 고난도 문장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당연히 고등학교 올라오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문장부터 필수 문장까지 시험에 나왔었던 독해지면 그 다 읽는 것보다 차라리 제 신텍스 교재 한 권 있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기출문제, EBS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만 선별해가지고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문장을 읽기 훈련시킬 거니까요. 그 문장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 우리 끊어읽기 해보신 적 있죠? 끊어읽기 왜 가능해요? 주어 동사가 뭐고 수식 어구가 뭔지 끊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눈을 좀 정확하게 길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영작까지 제가 테스트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수업과 관리 약속드리고 2학년은요. 제가 이제 문법 하진 않아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난도 독해 위주로 문해력을 키우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글을 단순하게 그냥 읽고 그냥 풀고 끝이 아니라 이 문장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왜 이런 내용인지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지문으로 제가 약간 중수필, 철학적인 글, 어떤 사회적인 그런 글들을 가지고 좀 고급적인 되게 되게
좋은 지문들이에요. 그 지문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독해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우리 아이는 1학년인데 저는 고급 독해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2학년 수업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저랑 상담 통해서 가능하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1학년 신텍스 수업을 한번 듣는 걸로 하시고, 그다음에 좀 욕심 부려서 독해 듣는 거는 저랑 상담 통해서 이제 들을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제가 새벽에 피드백 보낼 테니까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한테 답장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하나 남겨드릴게요. 지금 당장 궁금하지 않아도 나중에 궁금한 게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전화번호 굉장히 좋죠, 어머니. 예. 이거 제 원래 번호예요. 제가 2002년부터 한 번도 안 바꾼 011 때부터 썼던 번호입니다. 예. 1515 끝번호 저 포기 못 하겠더라고요. 제 이름이 원래 이름이 양일오였어요. 옛날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그래서 왜 1호냐 한자로 한일 다소도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었냐 했더니 별 뜻 없다고. 그래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운한가 티가 확 나니까 아버지가 좀 아들한테 미안한지 하나를 알려주면 5가지 알아라 이상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확 바꿔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 불교인데 스님이 이름을 양일호 했다가는 결혼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바꾸자마자 여자친구 생기고 제가 이제 늦둥이도 낳았습니다, 어머니. 예, 제가 이제 40개월이에요, 아들이. 많이 늦둥이죠. 제가 이제 올해 45세인데도 아들이 40개월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제가 이제 가장의 무게를 지니고 있으니까 자녀분의 성공 곧 저의 성공입니다, 어머니.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성공하도록 제가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